5월 11일 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극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한순간에 몰락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번 이 대선은 이 탄핵, 계엄에 이어서 탄핵으로 이 조기 대선이 열리기도 했고 또 중범죄자인 저 이재명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가장 큰 이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후보 교체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 의해서도 아니고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제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 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당원 투표 결과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고 이 찬반이 엇비슷했다. 그런데 부결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 이런 강제적인 비상한 방법이었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당원들,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응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부결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뒤집어졌고 예상 밖이었다. 민주당도 뒤집어졌고 또 이준석 측도 뒤집어졌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전혀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는 있고 또 경선에 만약 들어갔다면 경선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당원들의 그러니까 투표였습니다. 당원들은 90% 가까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또 오늘까지 후보 단일화, 조기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당원들의 뜻이었는데 이 당원 투표율은 율이라든지 이 찬반이 엇비슷했다라는 건 있겠지만 당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 응집을 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두 놀랐고 권영세는 바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권성동도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추인을 받지 못한 만큼 바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권영세 사퇴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바로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영세는 바로 사퇴를 하게 되고, 권영세 어제 이야기가 권성동도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도부 체제 권성동이 권영세가 사퇴를 하고 나면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퇴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지금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곧바로 이 선대위를 꾸리겠다, 빅텐트를 치겠다, 반 이재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에게도 당에 남아달라, 이 선대위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당의 이 리더십,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예민하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한덕수도 당원의 뜻에 승복을 한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가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시 탈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로서는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에게 남아달라고 했는데 오늘 두 사람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한덕수가 당에 남아서 이 선거를 도울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한동훈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제는 상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비상한 방법이었죠. 이 한덕수를 당 후보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로 하는 것이 김문수가
이 단일화 약속에 말을 뒤집긴 했지만 김문수로 하는 것이 절차상의 정당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직격탄이었습니다. 당을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당으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당을 쇄신해야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빨리 권성동도 물러나야 된다. 지금 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권성동이 지금 뭐 원내대표긴 하지만 할 일도 없다. 물러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판이 완전히 또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김문수와 한덕수를 놓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빅텐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로 지난 한 달 이상 제가 이 부분이 이재명을 제압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첫 일성이 빅텐트를 치겠다. 후보 단일화는 실패를 했지만 빅텐트를 치겠다. 당원들의 손으로 사실은 뭐 후보 단일화가 된 셈입니다. 김문수로. 빅텐트를 치겠다.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선대위를 꾸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덕수의 장단점도 있고 김문수로의 후보 단일화가 되었을 경우에 장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20여일 남은 이 대선에서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이 엄청난 리더십,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초인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도 뭐 상당히 그동안 정치적인 공백이 있었고, 한덕수는 뭐 아예 정치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대선은 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 조직, 이 선거비, 당을 중심으로 해서 치러지게 됩니다. 당이 중심입니다. 선대위를 해서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연히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무총장은 바로 바꿀 겁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당의 살림살이를, 선거 과정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질 이 사무총장은 바로 교체를 할 겁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권영세와 권성동입니다. 권영세가 뭐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뭐 별 큰 영향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 권성동도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번 이 단일화 과정에서 권영세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캠프 측과 가장 부딪힌 것이 권성동이었습니다. 지금 뭐 권성동이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쫓아내야 될 판입니다. 김문수 측에서는. 그런데 권성동을 쫓아내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쫓아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지금은 쫓아내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김문수와 권성동은 지금 소통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뭐 무시했다, 뭐 멸시했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권성동도 자신이 사퇴하려고 하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권성동까지 사퇴를 하고 나면 이 당을 누가 추스릴 것이냐, 당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완전히 당을 독재로 장악을 하고 민주당을 전국을 뭐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투표율 목표치까지를 주면서 전 지금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을 돌면서 별의별 거짓말을 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폭력적이었냐는 듯이 옷도 양복을 입지 않고 뭐 화사한 옷이랍시고 입고 지금 다니면서 어제는 경남 지역에 가서 YS가 했던 이야기,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 상대가 저절로 나자빠진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치판에서 20일 남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저렇게 대통령이 다 된 저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참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바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쪽에 실수가 나와줘야 한다. 참 이 운도 따라야 한다. 이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운이 따라야 한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건 뭐 과학도 아니고 이건 뭐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도 현실에 있어서는 이 운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나자빠지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뭐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 지역을 돌면서 이제는 거의 승리를 굳혔고 하나하나 이삭만 줍겠다.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가 무너졌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시 원내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당 쪼개집니다. 한동훈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권성동 물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를 거명하는 것은 이 기회에 이 당 쇄신 이야기를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당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현역 의원들 대다수는 소위 친윤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16명, 17명 가까이가 소위 친한이 있고 이 현역 의원들 가운데 김문수와 친한 의원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추스려서 지금 모두 뛰게 만드는 정말 미친 듯이 이 전체 당이 이 조직이 뛰게 만드는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대로 풀어버리면 전부 산산조각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대선보다 당권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 대선은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권이라도 장악해야 한다. 뭐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쇄신이고 뭐 개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선은 틀렸다. 당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게 더 큽니다.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억누르고 20일만이라도 이 당권에 대한 이 욕심을 억누르고 20일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대선에서 필승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로 보이는 이 빅텐트 후보 단일화로 끌고 간다. 비상한 방법을 사용한다. 뭐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좀 상식에 맞지 않고 이 법리에 맞지 않더라도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더라도 정식으로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끌고 간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느냐라고 보이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이 당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리더십을 가져가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한동훈 측도 노골적입니다. 이제는 당 쇄신 뭐 다 물러나라는 식입니다. 또 한동훈 측과 김문수 캠프 측은 또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김문수 측도 지금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그 캠프도. 김문수 측 캠프들도 모두 오랫동안 지금 정치권에서 물러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당권을 놓고 지금 또 주류는 여전히 친윤이라고 하는 주류는 여전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를 홍준표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도 입에 올렸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때문에 뭐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름을 친윤으로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김문수 리더십이 당장 오늘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당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이 당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또 한덕수와 한동훈 모두 이제 선대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흔쾌히 지금 한덕수가 참여를 하겠느냐. 뭐 한동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뭐 홍준표는 이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하와이로 떠나면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양강 대결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있던 30년간 있던 당에 자기가 먹던 물에 이렇게 또 홍준표 뭐 이렇게 모두 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을 정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정말 초인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오늘 내일 안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뭐 후보 단일화도 사실상은 아닌 것이고 빅텐트도 사실상은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낙연도 나가 떨어졌고 빅텐트라고 해야 지금은 이제 이준석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당을 정비하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재명과 차이가 나는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이준석의 지지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준석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계엄에 이어서 탄핵 그리고 이 조기 대선에서 후보 선출에서의 이 자범들 계속해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자빠지는 이런 실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심각한 실수들이죠. 그래서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준석을 제압하고 이준석과의 빅텐트 어느 정도 가시화된 진척을 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석은 오히려 더 지지율이 튈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은 이렇게 되면 뭐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문수의 정말 이 초인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구도 싸움입니다. 이재명과의 구도 싸움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 구도에서 지금 반이재명으로 보수 우파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을 어느 정도 하나로 묶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승부는 안 됩니다. 뭐 어차피 2, 3%의 승부로 이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러자면 이 반이재명을 넘어선 김문수만의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뭐 그게 개헌이든 뭐 또 경제 안정이든 국정 안정이든 아직까지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만의 이 뚜렷한 헌법 개정이나 뭐 뚜렷한 비전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8일 첫 이제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전에 김문수 하면 떠오르는 개헌이든 뭐 국정 안정이든 뭔가 뚜렷한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은 가당치 않게 뭐 따뜻한 국정, 이 어려움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모두 보살피겠다. 모두 지원하겠다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걸 깨부술 김문수만의 비전이 나와줘야 이 외연 확장 승부가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또 초인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이걸 단지 며칠 사이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홍보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이 3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나 뭉칠 수 있느냐, 얼마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로 결집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단시간 안에 일주일 안에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특히 당을 정비하는 부분은 오늘 내일 이 뚜렷한 결단력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뭐 완전히 이렇게 되면 당이 완전히 쪼개지고 이게 소위 후보만 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데 잘못하면 국민의힘은 당권 투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 시간이 급한 상황이 왔다. 어쨌든 당원들이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김문수로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김문수로 이재명을 제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제압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세 가지 이 숙제가 지금 이 김문수 후보 눈앞에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긴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며칠 내로 이 문제들을 전부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물밑으로 국민의힘 이 부분부터 떨쳐야 합니다.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나 대부분이 이번 대선은 틀렸다. 당권을 잡거나 아니면 당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모두 몰두하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지금 20일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당 쇄신, 정치 개혁 이야기 나오고 지금 친윤 말살 이야기가 나오고 윤 대통령 이 손대라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이건 당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압을 하고 20일 동안은 모두 이재명 박살낸다. 대선 분위기로 완전히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몰아세울 수 있느냐. 그렇게 가야 더 이상의 국민의힘 쪽의 실수는 막고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쪽의 실수가 나와준다면, 결정적인 실수가 나와준다면, 그래서 이 전략도 짜고 거기에 운까지 보태준다면 한번 박빙의 승부로 가져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문수로의 후보 단일화, 이재명과 김문수 이 양자 대결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휴일 아침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